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한때 퇴직자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었죠. 그래서 역세권 주변은 대부분 다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퇴직금 뭐 1억, 2억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 돈을 내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해서 날리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어떤 월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어떤가,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가장 쉽게 했던 것이 오피스텔 구매였습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1가구 2주택, 3주택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시행사, 건물을 짓는 분들도 오피스텔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산을 매입해서 임대도 안 맞춰지고 팔려도 없고 그냥 어떡하냐라고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모든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 법칙입니다. 나 홀로 아니면 집에서 독립하는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지방에서 온 근로자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 서울, 경기 주변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줄고 공장을 위한 지식형 산업센터만 막 지었다는 거죠. 위치는 좋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편의시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는 건 좋은데 그걸 이용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제로 공단 주변에 보면 비어있는 공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굳이 지식형 산업센터에 내가 억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제 논리라는 것은 경제에 맡겨놔야 되는데 이걸 정치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지어졌습니다. 뭐 아파트, 주택 다 포함해서 1,400만 원, 1,450만 원 충분하지 않아 하는데 그렇게 비어 있는 게 있나요? 물론 지방에 미분양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만 비어 있는 집들이 많나요? 많지가 않죠.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근데 인구는 주는데 왜 모자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를 보면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여군 선배님들이시죠. 60대는 대부분들 보면 자녀들이 2명, 3명 더 많으신 분도 있고, 물론 1명 뭐 없는 분도 있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2명, 3명 분이 많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 결혼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식장을 잡았다고도 취소를 하고.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에? 매주 결혼식 예식장이 바글바글하죠. 뭐 6개월 전, 9개월 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결혼을 많이 하고 못했으니까, 3년 정도 못했으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갖죠. 그래서 올 상반기 신생아 수가 늘어났다라고 얘기 나오죠. 자녀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혼을 한다는 건 뭡니까? 독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독립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내 살 곳이 필요한 겁니다. 원룸이든 투룸이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간에 내가 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지금 현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미치.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물론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죠. 제 주변에서도 대출이 안 돼.
사업자 대출도 안 돼. 왜? 내가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주택 사는 데 쓸까봐 사업자 대출도 막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대출도 막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갭 투자를 해서 계약금을 내고 잔금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하나를 샀습니다.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을 합니다.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간대요. 그러면은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통해서 해야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던가. 근데 새로운 세입자 찾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나가겠다 통보하면 그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대출도 안 한다는 얘기. 막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세입자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까요, 밀까요? 단기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7억인데 이게 8억, 9억 올라가면 매매가는 어떨까요? 더 올라가겠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를 낮추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야, 부동산 어디를 투자해야 돼? 부동산 뭘 살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가 단돈 얼마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나는 월세 수익이 필요한데 한 달, 매달 내 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월세가 필요한데 상가는 너무 빈대가 많아. 했다가는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 겁이 나.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자영업자가 줄고 그러니까 빈 상가들이 많이 생기겠죠. 물론 임대료는 줄겠지만 손님이 와야 내가 작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떨까요? 임대료도 못 내겠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새로이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또 2, 3년이나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동안에 안 지었어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에 눈을 좀 돌리시면 어떨까? 왜? 오피스텔의 구조는 다 보증금이 작고 월세 구조입니다. 물론 보증금을 높게 해서 갭 투자하신 분들이 작은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보면 뭐 2억짜리다, 1억짜리다, 1000에 뭐 60, 70, 2000에 70, 80 이런 식으로 또 서울 같은 데는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뭐 몇백만 원짜리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경기도 역세권을 보면 한 70만 원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높을 때는 월세 받아서 이자 내니까 없더라. 근데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지금 떨어졌고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수익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1가구 2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리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사는 서울의 비싼 아파트 10억 넘는 비싼 아파트가 아닌 경기도에 내가 1가구를 소유하고 있다면 1억, 2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 정도 구입한다 해서 여러분이 많은 세금을 보유세라든가 1가구 2주택의 중과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내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교통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와 붙어 있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때요? 나홀로 젊은 친구들 아니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 경기로 직장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쉽게 잠깐 머물 수 있는, 잠깐이지만 그게 1년, 2년,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오피스텔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곳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에요. 지금 부평구는 보시면 상업지구가 크다 보니까 역 주변이고 그 호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천이라는 곳이 부평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그러한 부평 같은 곳들이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상업지구가. 그러면 분산이 되겠죠. 여기 몰리던 것이. 먹거리, 즐길 것들이 분산되면 당연히 그동안은 여기가 많이 모였으니까 그걸 커버할 수 있었는데 흩어지면 어떨까요? 빈방이 많이 생기겠죠. 호텔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텔 부지 한 두세 개를 매입해서 오피스텔들을 짓다가 그게 스톱이 됐어요. 이제 다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오피스텔, 부평역 주변의 오피스텔 낙찰가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호갱노루나 아실이나 네이버에 뭐 K부동산이나 들어가 보시면 경기도 아니면 서울 시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 이렇게 치면 작년 2024년, 현재 25년, 6년, 7년, 8년 입주 물량이 나오고 과거 10년 쭉 나옵니다. 적정 수량 선이 있고 과잉 공급이 있고 공급량이 적은 해가 나와요. 근데 내년부터는 물량 공급이 없어요. 현저히 줄어듭니다. 계속 필요로 한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데 물량이 없어. 그럼 어떨까요? 제가 부동산은 수학이 아닌 산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요 공급인데 공급이 없으면 어떨까요?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무리 강하게 정책을 만들어도 필요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밖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룸이든 투룸이든 다세대든 다가구 아파트든 내가 살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오피스텔에 눈을 좀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평역 주변의 오피스텔 낙찰률을 보면 60% 정도예요.